월요일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미주 한인회장협회 남문기 회장이 지난 20일 한국에서 간암 투병 중 별세했습니다. 향년 66세인 고인은 3월 20일 오후 7시 48분 경북 안동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냈으며 고인의 유지에 따라 미주 한인회장 협회장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남문기 회장님 빈소는 LA 8가에 있는 누스타 부동산 2층에 마련이 돼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조문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 일요일 날 12시쯤 LA 공항에 6월이 도착을 합니다. 다음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로주일에서 오후 3시에 장례식을 하고요. 안장은 지금 현재 그 노주일 묘지 측에 의하면 1100m구의 시신이 지금 안장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 안장을 할 것은 미정이고요. 장례식은 수요일 오후 3시로 잠정적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예. 제23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 회장을 역임했던 고인은 지난 2002년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2012년 1차 간암 절제 수술 등 모두 8차례에 걸친 수술에서 회복이 잘 되는 듯 했으나 2019년 간 이식 수술 후유증을 끝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1982년 1월 한국의 안정된 직장을 떠나 단돈 $300를 지닌 채 LA로 이민 왔던 고인은 부동산 학교와 장학재단, 광고기획사, IT회사, 투자그룹, 매니지먼트, 에스크로 컴퍼니 등의 계열사와 미전역 30여 개 지사를 설립했으며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뉴스타 부동산을 세웠습니다. 이 공로로 1996년 소수민족기업협의회 한국인 대표 최우수 경영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LA 한인회장, 미주 한인상공회 총연합회장,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을 역임했고 해외 한민족협의회 공동의장과 미주 한인회장협회 총회장으로도 일해왔습니다. 1954년 6월 10일 경상북도 의성에서 출생한 고인은 부인 제니남, 슬아의 아들 알렉스남, 딸 에이미남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고인의 장례식장은 고인이 수학했고 평소 장학금 기부도 했던 건국대학병원에 차려져 있고 화장장으로 치른 후 미국 LA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 분향소는 미 한의협 총회장 사무실이 있는 뉴스타 부동산 본부 3030 웨스트 8th 스트리트 400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남문기 회장님은 바로 제 전임 회장님이시고 우리 한인사회 또는 또 한국으로 참 정열적으로 참 열심히 봉사하시고 일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세상을 너무 일찍 떠나셔서 저로서는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떠나신 남문기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총회장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미주 총련 여러 지역 한인 회장님들 이제는 그분의 원했던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좀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우리 남문기 회장님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안한 생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남 회장님도 화합을 해서 총련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이제 미주 총련도 서로 화합해서 하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 회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소 정도 냈습니다만 우리 남 회장님 말씀에 미국 땅에 우리 한국 대통령을 만들자 하는 말씀을 맨날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게 꿈이었고요. 우리가 말한 건데 물론 언젠가가 아니라 많은 우리 한인들이 바라고 있는 우리의 한인이 대통령이 미국에 태어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남 회장님 가신 길 서로 하여튼 편안하니 잘 가서 하늘나라에 평안한 안녕을 취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IRS가 1,200달러의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를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세금 보고를 마친 납세자들도 추가적인 수정 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습니다. 국세청장은 18일 열린 청문회에서 실업수당 1,200달러까지는 비과세 처리한 후 세금을 환급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환급 과정은 추가 보고 없이 자동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업수당 면세 혜택은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근로자 대상이며 맞벌이인 경우 최대 2만 400달러까지의 실업수당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지침은 없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IRS는 올해 세금 보고 시한을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애리조나주 상원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11월 승리가 합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카운티에서 약 210만 건의 투표에 대해 완전한 재검표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런 펜 상원 의원은 마리코파 카운티의 선거 결과에 대한 완전한 포렌식 감사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공화당 의원들이 투표 용지와 검표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펜 의원은 18일 심층 분석을 감독할 특정 회사를 결정했지만 이름을 밝히진 않았으며 최종 세부 사항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펜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검표기를 검사하고 투표지를 다시 스캔하는 것 이외에도 투표 용지 전체를 수검표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는 22일 발표에서 자사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연구 결과 발표에 의해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과 병에 대한 79% 보호 효과를 드러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희귀 혈전 문제를 비롯한 다른 안전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을 받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혈전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개국 이상에서 승인됐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레스터 대학의 바이러스 학자 줄리안 탕은 이것이 아스트라 백신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으며 초기에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실험에서 일관성이 없어 미국이 승인하지 않았지만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자체 백신 출시가 부진한 유럽에서 백신 개발의 핵심이며 또한 빈곤국에 코로나 백신 제공을 목표로 하는 코백스로 알려진 UN 지원 프로젝트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바이엘사는 자사의 라운드업 제초제가 암을 일으킨다는 첫 번째 판결에 대해 미국 대법원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16일 주정부의 항소법원이 2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에 대해 더 이상 항소를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으며 그 대신 연방법원의 두 번째 제초제 판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라운드업 제초제가 암을 유발한다는 판결은 현재 바이엘사의 가장 큰 문제이며 1년 반 이상 수만 명의 배상 청구자들과 협상을 해왔고 이미 3번의 재판에서 패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바이엘사는 여전히 이 제초제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소법원 배심원들은 라운드업 제초제가 암 유발 경고를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바이엘사는 2018년 630억 달러의 몬산토사를 인수했으며 라운드업 제초제는 몬산토사의 주요 제품 중 하나입니다. 현재 바이엘사는 이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제초제의 문제로 인해 총 96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DC 연구에 의하면 가상학교 교육이 실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알렸습니다. CDC는 18일 발표한 연구 결과로 가상학습은 아동과 부모의 정신적 건강에 대면학습보다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CDC는 10월과 11월 사이에 12세 이하의 취학 연령 아동의 1,290명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참가자 중 45.7%가 자녀가 가상교육을 받았으며 30.9%는 대면 교육을 받았고 23.4%는 하이브리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부모의 절반이 이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16.6%는 더 많은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으며 17.7%는 수면 장애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연구는 행정부의 학교 정상화 우선 100일 계획에 의거해 실행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최근 통과된 부양책으로 100억 달러를 4일부터 학교에서의 코로나 검사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이애미주의 마이애미 비치 시티는 지난 주말 오후 8시 통행 금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통제가 어려워지는 봄방학 휴가객 무리를 통제하기 위해 지난 토요일 시내의 복잡한 유흥가에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다른 주에 비해 날씨가 따뜻하고 코로나 제한이 느슨하다고 알려져
전국의 관광객들이 마이애미로 몰려들면서 발생했습니다. 시 공무원들에 의하면 통행금지는 72시간 유효하며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3월 22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3,053만 2,967명, 신규 확진 11,193명, 누적 사망 55만 5,442명, 신규 사망자 수는 128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277만 3,081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22만 3,083명, 신규 확진 1,220명, 누적 사망 2만 1,103명, 신규 사망자 수는 22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